아까 제가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강청희 공공조직은행장께 다시 묻습니다. 네네. 전 직원이 자기의 근태를 지문 인식기를 이용한다고 했고 지금 강청희 은행장 직전 은행장도 다 그렇게 했다는데 본인이 안 한 이유를 임원 복무 규정이 없어서라는 그런 황당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조직은행 복무 규정도 있고 보건복지부 상임 임원 복무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임원 근무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은행장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인께 없다고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문하는 방식이 게다가 더 나쁜 건 뭐냐면 본인이 근태 기록도 안 했고 제대로 수기로 본인이 작성도 안 했고 그랬더니 팀장 두 명이 허위로 기록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은행장 때문에 그 직원까지 지금 징계 처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바로잡겠습니다. 뭘 바로잡아요? 그 기재부 가이드라인에는 수기나 아니 지금 복지부 감사 규정에도 자료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모릅니까? 그리고 직원 문제는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했으니까 징계 처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서를 쓸 때 시간 확인을 했다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가 허위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장은 그걸 뭘로 입증합니까? 감사를 신의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게 규정에 있는 거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게 은행장의 역할입니다. 아까도 최영 의원님께서 말씀 기회를 주셨을 그만하세요. 때 본인으로 인해서 말씀을 직원 2명까지 징계받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직을 유지할 이유가 안 돼요. 그 다음 국립중앙의료원장께 질의합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는 작년 12월까지 총 16차례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죠. 예. 맞습니까? 네. 작년 11월 5일과 12일 민간 3차 상급 종합병원 등의 추가 병상 증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맞죠? 네. 이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확진자가 너무 늘어났고 또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1000명에 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병원에 한번 입원도 못 해보고 사망한 국민이 속출하고 있었어요. 맞죠? 예. 그런 보고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1만 명 감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감염병 병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가장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코로나 전담병 환자를 관리를 하고 중환자 병상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수도권 내 공공병원들이 100개, 200개 정도의 코로나 전담 병상을 마련할 때 중앙의료원은 최대 98개만 운영했고 최근 4년간 음압 병상 사용률은 50% 미만에 그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정기현 전 원장은 2020년 12월에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에 동원령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주장입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실제 문제는 중환자 병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요. 그래서 실제 일반 병상은 일반 병상의 수요는 부족한 면은 많이 적었고요. 실제로는 중환자 병상이 전국에 1,500개가 동원이 됐는데 그런데 네.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래서 당시에 코로나19 치해법권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기현 원장이 처음에 임명될 때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렇게 임명되었고 게다가 그 발언도 무책임한 발언이 이어진다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는 지역의 대학병원은 민간병원인데도 코로나 전담 병상을 계속 늘리면서 저한테 지금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예 환자를 일반 환자를 받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이 그에 반대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좀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은 또 대부분 실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의료사회주의를 다룬 도서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를 보면은 공공의료기관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코로나 확진 진료를 전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장과 실제 집행하는 것은 모순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께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중에 취약계층 환자를 돌보는 그거 있는데 그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일반 병원은 적자였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21년도에 흑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본인의 역할을 잘 했는데 이게 될까요? 아까 노숙자 환자들, 그 다음에 취약계층 환자를 돌봤는데 가능할까 말입니다. 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는 중환자 진료 역량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까지의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중환자 진료였는데 공공기관의 역량으로는 그게 참 어려워서 결국 우리나라가 민간 중심이고 민간의 어떤 중환자 뛰어난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중환자 역량으로는 대부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그 동원은 필요하다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저희 국립중앙의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환자 병상과 인력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로나 환자만 보는 병상으로 전체를 전환하면 병상의 절반을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사실은 솔직히 벌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취약계층 진료는 사실 그 과정에서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으로 수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거의 독특한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손실보상의 내용 때문이었고 내용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들은 중환자 진료에는 굉장히 취약해서 민간의 도움이 절실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